너는 여자잖아. 그것도 백 하나 없는 고아년이 뭘 그렇게 나대. 나는 훈련 교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축축한 땀이 전투복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방금 귓가에 박힌 최판석 대위의 목소리보다 불쾌하지는 않았다. 여기는 강원도 춘천. 북쪽의 찬 기운과 남쪽의 더운 기운이 부딪히는 늘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육군 비호부대 작전 지휘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가장 나른하고 습한 오후였다. 철제 캐비닛에서 풍기는 옅은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였다. 야, 권서현. 듣고 있어? 최 대위가 육중한 몸으로 내 책상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그림자가 내가 읽던 전술지도 위를 덮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말씀하십시오, 최 대위님.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군인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을 보이는 것과 같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입가에 늘 묻어있는 침 거품이 역겨웠다. 어차피 이번 승진 너 아니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소령자리 그거 하나 났는데 내가 될 것 같아? 승진 때문에 훈련하는 것 아닙니다. 아이고, 충성심 높은 우리 권 대위 나셨네. 애국자가 따로 없어. 그가 과장되게 박수를 짝짝 쳤다. 사무실의 다른 부사관 몇몇이 힐끔거렸지만 이내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이 부대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야, 권서현. 정신 차려. 이번 자리는 오유라 거야. 오유라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저기 앞 사단 사단장님이랑 육사 동기인 건 아냐? 너 같은 고아 출신이랑은 뼈대부터가 다르다고. 넌 안 돼. 고아.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최판석의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다. 최 대위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 그 비웃음은 더 커졌다. 차라리 오유라 똥꼬나 빨아. 줄을 서 줄을. 그게 내가 소령 다는데 훨씬 빠를걸. 그렇게 죽어라. 책상 파고 연병장 굴러봤자. 쯧쯧. 나대기는. 나는 묵묵히 그를 바라봤다. 그는 내 반응이 없자 재미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책을 덮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했다. 나는 권서현 대위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군인이다. 승진 따위가 내 군 생활의 전부는 아니었다. 하지만 최판석의 말은 나를 흔들었다. 나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열심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나는 처절했다. 나는 매년 2번 있는 정기 체력 검정에서 단 한 번도 특급을 놓친 적 없다. 여자라서 봐주는 기준이 아니었다. 남자 동기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도 나는 최상이었다.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그리고 저주받은 3km 달리기까지. 군사 교육 성적은 늘 최고점이었다. 야간 독도법 훈련에서 다른 장교들이 산속에서 헤맬 때 나는 별과 능선만 보고 정확히 목표 지점을 찾아냈다. 전술 평가에서는 누구보다 날카롭게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기동로를 제시했다. 내 몸과 정신은 오로지 조국을 지키는 군인으로 단련되었다. 그게 나의 자부심이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화사한 화장품 냄새가 화약 냄새 찌든 지휘실에 퍼졌다. 오유라 대위였다. 어머, 다들 계셨네요. 날씨 너무 덥죠. 그녀는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훈련을 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 빳빳하게 다려진 옷깃, 옅게 화장한 얼굴. 최 대위님, 이따 저녁에 사단장님 공관에서 식사 있는 거 아시죠? 저 먼저 퇴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최판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의자에서 튀어올랐다. 아, 그럼. 당연하죠, 오 대위님. 일찍 들어가세요. 여기 남은 건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아까 나에게 나댄다던 그 입이었다. 오유라는 나를 쓱 훑어보았다. 경멸도 관심도 아닌 그저 거기 있구나 하는 무심한 시선. 그리고는 최 대위에게만 방긋 웃어 보이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오유라. 그녀는 지난번 중요한 한미연합훈련에서 중대 지휘를 맡았다. 물론 그녀의 아버지가 꽂아준 자리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녀는 좌표를 잘못 읽었다. 아군 포병대가 그녀가 지시한 좌표로 화력 지원을 했고 포탄은 엉뚱한 산 능선에 떨어졌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만약 훈련 스케줄이 조금이라도 어긋났거나 다른 아군 부대가 그 능선에 미리 도착해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이 천운이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실수는 조용히 묻혔다.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착오로 보고되었다. 체력 검정에서 과락을 간신히 면하고 전술 평가에서는 늘 뒤에서 맴도는 그녀가 어떻게 항상 유력한 진급 후보로 거론되는가. 이 거대한 부조리가 내 눈에만 보이는 건가. 사람들은 애써 눈 감아 주었다. 오유라의 아버지, 그리고 그와 연결된 수많은 줄기들. 나는 최판석과 오유라,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이 거대한 성을 보며 생각했다. 비리가 있구나. 이건 단순한 승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군의 기강, 어쩌면 국가의 안위가 달린 문제였다. 그리고 최판석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내가 고아라고 불리는 것을 묵묵히 참는 이유. 오유라의 아버지가 그토록 굽실거리는 사단장, 그 사단장이 매년 명절마다 깍듯하게 안부 전화를 올리는 단 한 사람.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는 입대하던 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한다. 서연아. 군인의 길은 명예다. 아비의 계급장이 내 어깨에 달린 것이 아니다. 내가 흘린 땀과 노력만이 너의 계급장이다. 아비의 이름으로 너의 길을 더럽히지 마라. 오로지 너의 실력으로 증명해라. 만약 내가 내 이름을 이용하는 순간 나는 내 손으로 내 군복을 벗길 것이다. 아버지 권무진 대장.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다. 고아라는 모욕을 참아내며 내 실력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5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이 궁금해지는 장치를 설치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승진 심사 결과 발표일. 부대의 모든 장교가 숨을 죽였다. 내 이름이 불릴 것인가? 아니면 모두의 예상대로 오유라의 이름이 불릴 것인가? 나는 초조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오전 10시. 대대장실에서 나온 인사과장이 복도 게시판에 얇은 종이 한 장을 붙였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도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다. 소령 진급 예정자 명단.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단 하나의 이름. 오유라. 최판석이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꺼봐. 내가 뭘 했어. 줄 잘 서라니까. 고한연. 비웃음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승진 때문에 군인이 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눈앞이 뜨거워지는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지휘실로 향했다. 야간 당직 근무자에게 간단히 목례를 하고 내 자리로 가는 척하다가 대대장실 앞을 지났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낮에 인사과장이 깜빡하고 잠그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들어가면 안 된다. 군사 기밀이다. 하지만 내 발은 이미 문을 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발표한 승진 심사 서류철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이번 승진 심사 대상자들의 최종 점수표를. 권서현 대위 총점 98.5. 체력 만점, 교육 만점, 근무 평정 최상. 오유라 대위 총점 75점. 체력 보통, 교육 보통, 근무 평정 중상. 내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누가 봐도 명백한 나의 승리였다. 그런데 왜?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붉은색 펜으로 휘갈겨 쓴 한 줄의 문장을 발견했다. 상부 지시. 오유라 대위 내정. 피가 거꾸로 솟았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건 부조리를 넘어선 배신이다. 나의 노력을, 나의 명예를, 그리고 군인의 자부심을 짓밟은 행위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원래대로 덮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나는 아버지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것이다. 오유라, 최판석, 그리고 이 부패한 상부. 나 권서현은 당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나의 실력으로. 그리고 법으로. 나는 결심했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상부 지시. 오유라 대위 내정. 그 붉은 글씨는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본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밤새 내 전투와 끈을 풀었다 다시 묻기를 반복했다.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춘천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나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사격장으로 향했다. 이 시간에 권 대위. 사격장 관리병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를 맞았다. 표적지 준비해. K2K 소총 실탄 30발. 예. 지금. 말입니까? 즉시 실시한다. 나는 차가운 총기를 받아들었다. 익숙한 기름 냄새와 쇠 냄새. 이것만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나는 엎드려 쏴 자세를 취했다. 100m 전방의 표적지가 어둠 속에 희미했다. 사격. 개시. 탕. 첫 번째 총성이 새벽의 정적을 찢었다. 총의 반동이 어깨를 때렸다. 나는 그 표적지를 오유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최판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붉은 펜으로 쓰인 글씨를 향해 쐈다. 나의 노력을, 나의 명예를 짓밟은 그 오만한 상부를 향해 쐈다. 탕, 탕, 탕. 분노를 총알에 실었다. 하지만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내 호흡은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30발의 사격이 끝났을 때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관리병이 표적지를 가져왔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중심 명중입니다. 권 대위님. 30발 전부. 표적지의 10점 만점 원안은 단 하나의 구멍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나는 총기를 반납하고 사격장을 나왔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었다. 그래.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저들처럼 붉은 펜으로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나는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나의 실력으로 저들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을 것이다. 그날 오전, 오유라 대위의 소령 진급식이 열렸다. 작은 강당이었지만 대대장을 비롯한 부대 간부들이 총출동했다. 오유라의 아버지가 보낸 축하 화환이 유난히 크고 화려했다. 대대장이 직접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소령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오유라는 감격에 겨운 듯 눈시울을 붉히는 연기를 했다. 이 모든 영광을 언제나 저를 믿고 이끌어주신 대대장님과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아버지께 돌립니다. 가증스러운 위선이었다. 나는 강당 맨 뒤
그림자 속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나는 손뼉을 치지 않았다. 내 손은 다른 것을 위해 준비되어야 했다. 진급식이 끝나고 이어진 간단한 다과회. 최 판석이 가장 먼저 오유라에게 달려갔다. 그는 이제 오 대위님이 아닌 오소령님이라고 부르며 목청을 높였다. 아이고 오소령님. 이제 오소령님이시네. 계급장이 아주 날개를 단 것 같습니다. 역시 지휘관의 상이야. 오유라는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최 판석의 잔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축하 인파 속에서 나를 정확히 찾아냈다. 그녀가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 권 대위. 도와줘서 고마워. 표정이 안 좋네. 그녀는 내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렸다. 너무 상심하지 마. 권 대위가 열심히 한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알잖아. 군 생활이라는 게 꼭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운도 따라야지. 그리고 뭐 좋은 배경 같은 거? 그녀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가 자신과 경쟁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다음엔 꼭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 묵묵히. 나는 내 어깨에 놓인 그녀의 손을 차갑게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축하합니다, 오소령님. 내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소령 계급장의 무게, 부디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유라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녀는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다. 고마워. 충고. 나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역겨움에 토할 것 같았다. 내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처음으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는 증거를 봤다. 하지만 그 증거를 쓸 수가 없다. 내가 그날 밤 대대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걸 밝히는 순간 진급 비리를 폭로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그 붉은 펜, 그 서류는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 오유라가 그리고 그 상부가 덮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번 포병 좌표 실수처럼 그들의 실수는 늘 경미한 착오로 둔갑하고 묻혀버렸다. 어떻게? 나는 지난 훈련 보고서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오유라가 실수를 저질렀던 그날의 기록.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착오로 인한 통신장애. 통신장애? 나는 다시 그 서류를 읽었다. 분명히 좌표를 잘못 읽은 실수였는데 왜 보고서는 통신장애로 기록되었을까? 기록이 조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조작을 누가 했을까? 혹은 누가 묵인했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대에서 가장 깊고 가장 볕이 들지 않는 곳. 모든 정보가 모이고 모든 비밀이 저장되는 곳. 통신실. 지하 벙커에 위치한 통신실은 케이블 냄새와 오래된 기계 열기로 후끈했다. 그곳에는 이 부대의 터줏대감 박준희가 있었다. 박준희는 육사 출신 장교들을 벌레 보듯 했지만 유일하게 나에게만큼은 꼬박꼬박 존대를 해주었다. 그는 내가 밤늦게까지 전술 지도를 파고 주말에도 연병장을 도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 온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고아라고 불리는 것도 최 판석이 오유라에게 아첨하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박준희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는 납땜을 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낡은 안경 너머의 눈이 날카로웠다. 권 대위, 웬일이신가? 진급식은 안 가고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래, 오유라. 아니, 오소령이 아주 얼굴이 활짝 폈겠구만. 그는 헛웃음을 쳤다. 무슨 일인가?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난번 한미연합훈련 때 말입니다. 오소령님이, 아니, 오 대위가 중대 지휘를 맡았을 때 박준희의 손이 멈칫했다. 포병 좌표. 실수건 말인가? 네. 혹시 그날 통신 기록, 원본을 볼 수 있겠습니까? 훈련 복귀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입니다. 박준희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는 내 말이 핑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서버렉으로 걸어갔다. 권 대위. 네. 이상한 일이지. 그날따라. 하필 그 좌표를 송신하던 그 순간에만 로그 파일이 깨졌어. 깨졌다고요? 그래. 뭐. 기계라는 게 다 그렇지 않나. 중요한 순간에 꼭 말썽을 부리니. 그래서 보고서에도 통신장애라고 올라간 거고. 오대위 잘못이 아니게 된 거지. 안 그런가? 박준희는 나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럼 그 기록은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겁니까? 규정상으로는 그렇지. 삭제된 파일은 삭제된 거니까. 그는 다시 납땜 인두를 잡았다. 지지직 하고 타는 소리가 났다. 그런데 말이야, 권 대위. 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말이지. 다음 달부터 우리 부대 통신 서버 신형으로 전부 교체되는 거 아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신형은 말이야. 삭제? 그런 거 없어. 모든 기록이 삼중으로 저기 육군 본부 중앙 서버까지 실시간으로 전송되지. 나 같은 늙은이가 여기서 지우고 싶어도 저기 서울에 계신 높은 분들이 허락을 안 해주면 못 지워. 아주 투명한 세상이 오는 거지.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실수 한 번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통신장애? 그런 핑계도 안 통하지.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박준희. 그는 나에게 힌트를 주고 있었다. 과거는 묻혔다. 하지만 미래는 아니다. 5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이 궁금해지는 장치입니다. 나는 박준희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희님. 그래. 훈련 열심히 하고. 통신실을 나오는데 등 뒤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권 대위. 묵묵히 하는 것도 좋은데 말이야. 가끔은 그 잘난 실력 남들 다 보게 터뜨려 줄 필요도 있어. 그래야 똥파리들이 안 꼬이지. 나는 벙커를 나왔다. 차가웠던 머리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서버. 실시간 중앙 전송. 삭제 불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대였다. 오유라가 다시 한번 그녀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무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삭제 불가능한 기록으로 남게 될 무대. 나는 사무실로 복귀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최판석 대위가 흥분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자자 모두 주목. 방금 대대장님께 보고받은 따끈따끈한 소식이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폈다. 우리 부대가 다음 달에 있을 군단급 지휘소 훈련, 불사조 타격 훈련의 주관 부대로 선정됐다. 사무실이 술렁였다. 군단급 훈련. 그건 최판석이 오유라의 책상을 툭 치며 윙크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훈련의 작전 계획 총괄은 그는 뜸을 들였다. 누구겠어? 우리 부대 최고의 엘리트. 새로 진급하신 오유라 소령님이 맡게 되셨다. 박수.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왔다. 나는 조용히 내 책상 달력을 바라봤다. 다음 달. 박준희가 말한 신형 서버가 설치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오유라, 최판석, 그리고 그 뒤의 상부.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손으로
당신들이 묻힐 무덤을 파고 있다. 불사조 타격 훈련을 위한 첫 번째 작전 회의가 열렸다. 대대장실이 아닌 부대에서 가장 큰 지휘 통제실에서 열렸다. 오유라 소령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회의실 중앙에 서서 새로 맞춘 듯 빳빳한 전투복 깃을 세우고 있었다. 다들 알다시피 이번 훈련의 작전 총괄은 내가 맡았다. 그녀는 나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벌써부터 완장에 취해 있었다. 이번 훈련은 군단장님께서 직접 참관하신다. 우리 부대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알겠나? 그녀는 3차원 전술 지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화려했지만 알맹이가 없었다. 춘천댐과 소양강을 끼고 도는 기동로가 현실과 맞지 않게 너무 이상적이었다. 우리의 주력 부대는 이쪽으로 기동하여 적의 주력을 유인한다. 동시에 우리의 정예 기갑 부대가 적의 측면을 돌파, 배후를 차단한다. 완벽한 승리다. 최판석 대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오버액션을 하며 박수를 쳤다. 역시 오소령님이십니다. 이순신 장군도 울고 갈 책략입니다. 완벽합니다. 나는 묵묵히 그 광대극을 지켜봤다. 저 작전대로라면 보급로는 2배로 길어지고 기갑부대는 좁은 산악도로에서 고립될 것이 뻔했다. 오유라가 나를 쓱 훑어봤다. 그녀의 눈에 비웃음이 가득했다. 자, 그럼 각자 임무를 주겠다. 최 대위는 내 옆에서 작전 보좌를 맡는다. 예, 영광입니다. 그리고 권서현 대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그녀가 나에게 무슨 모욕을 줄 것인가. 권 대위는 워낙 꼼꼼하고 그런 거 잘하잖아. 체력도 좋고. 그녀는 서류를 뒤적이다가 한 장을 뽑아 나에게 툭 던졌다. 이번 훈련에 대항군이 편성될 거야. 우리 대대의 작전 수행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역할이지. 뭐 훈련을 위한 들러리 같은 거야. 그녀가 웃었다. 권 대위가 그 대항군 중대장을 맡아줘. 어차피 산속에서 뛰어다니고 텐트 치고 하는 거. 권 대위 전문이잖아. 난 여기 시원한 지휘소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그런 자잘한 건 부탁할게.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고아라고 불리던 나에게 들러리이자 산속에서 뛰어다니는 험한 역할을 떠넘긴 것이다. 작전의 중심에서 나를 완벽하게 배제하겠다는 뜻이었다. 최판석이 옆에서 거들었다. 이야, 오소령님 용병술이 대단하십니다. 적재적소 아닙니까? 적재적소. 권 대위 열심히 해. 똥개 역할도 누군가는 해야지. 가서 잘 지져보라고. 하하. 나는 그 서류를 받았다. 내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대항군 중대장. 권서현 대위. 명령 수행하겠습니다. 나는 돌아섰다. 내 등 뒤로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똥개라. 그래, 똥개가 되어주지. 하지만 당신들의 발목을 물어뜯고 숨통을 끊어놓을 똥개. 회의가 끝나고 나는 나에게 배정된 대항군 막사로 향했다. 본부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버려진 구형 막사였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창문은 덜컹거렸다. 막사 앞 연병장에는 나에게 배정된 병력들이 삐딱하게 서 있었다. 나는 명단을 확인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각 중대에서 문제아로 찍힌 관심 병사들, 갓 전입 와서 어리바리한 신병들, 그리고 훈련에 아무 의욕이 없는 저녁일만 계산하는 말년 병장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다. 오유라는 나에게 들러리 역할뿐만 아니라 쓰레기 부대를 안겨준 것이다. 그들이 나를 훑어봤다. 여자 대위, 그것도 백없는 고아라고 소문난 나를 얕잡아보는 시선이 역력했다. 중대장님, 저희 뭐합니까? 어차피 가서 대충 총 몇 번 쏘고 포로로 잡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덩치가 큰 말년 병장, 김 병장이 팔짱을 낀 채 껄렁하게 물었다.
오소령님이 그러셨다는데. 이번 훈련 주인공은 자기들이라고. 우린 그냥 몸으로 때우는 엑스트라라고. 병사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5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이 궁금해지는 장치입니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내 키는 김 병장의 어깨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엑스트라?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연병장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거다. 훈련 내내 질질 끌려다니다가 포로로 잡혀 모욕당하고 흙바닥에서 뒹굴게 되겠지. 그리고 모두에게 역시 저놈들은 오합지졸이야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다. 나는 천천히 그들을 둘러봤다.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생각 없다. 나는 내 전투복 가슴팍에 달린 권서현이라는 이름표를 가리켰다. 나는 내 이름에 패배자라는 딱지를 붙일 생각이 없다. 너희들은? 김 병장이 침을 뱉었다. 그래서 뭐 어쩌랍니까? 우리가 저기 본부대 애들 이길 수나 있습니까? 걔들은 최신 장비에 오소령 빼게. 장비?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김 병장에게 말했다. 김 병장, 나를 공격해봐. 전력을 다해서. 예, 지금. 저보고 여자를. 나는 내 상관이고 여자가 아니라 군인이다. 명령이다. 공격해. 김 병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주먹을 쥐었다. 이건 중대장님이 시키신 겁니다. 그가 거대한 몸으로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의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팔목을 잡아당기며 내 몸을 낮췄다. 그의 힘을 역이용해 그대로 업어매쳤다. 커헉. 100kg이 넘는 김 병장의 몸이 공중에 떴다가 연병장 바닥에 그대로 내다 꽂혔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병사들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김 병장의 목에 전투화를 대고 그를 내려다봤다. 다시 말하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 싸우는 거다. 나는 발을 치웠다. 김 병장은 콜록거리며 일어나지도 못했다. 너희들은 본부대가 버린 카드일지 모른다. 하지만 버려진 카드가 조커가 될지 폐기물이 될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나는 너희들을 조커로 만들 거다. 그날부터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물자를 보급하는 들러리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특수부대의 전술을 가르쳤다. 대항군은 적이다. 적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는다. 적은 가장 약한 곳을 물어뜯고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판다. 나는 그들에게 야간 독도법, 은밀 침투, 기만 전술, 그리고 지형지물을 이용한 매복을 가르쳤다. 낮에는 춘천의 산악 지형을 달렸고 밤에는 전술 지도를 폈다. 처음 며칠간 병사들은 죽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깨달았다. 내가 그들보다 2배는 더 뛰고 2배는 더 굴렀다는 것을. 나는 말로만 지시하는 장교가 아니었다. 김 병장이 훈련 중 발목을 접질렸다. 나는 그를 업고 심리기를 행군했다. 내 어깨는 부서질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날 밤 김 병장이 내 막사로 절뚝거리며 찾아왔다. 중대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어차피 진다고? 김 병장, 군인이 싸우기도 전에 패배를 생각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오소령 말입니다. 저 여자 보통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줄 잘못 탔다가 군 생활 꼬이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나는 줄을 타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이기러 왔다. 김 병장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가 입대하고 처음으로 한 진짜 경례였다. 똑똑히 가르쳐 주십시오. 저 새끼들 콧대를 꺾어버릴 방법을. 대항군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합지졸은 사라지고 굶주린 늑대 무리가 태어나고 있었다.
훈련 시작 일주일 전, 나는 밤늦게 통신실의 박준희를 다시 찾아갔다. 박준희님, 신형 서버 설치 완료되었습니까? 박준희는 늦은 시간까지 홀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방금 마지막 테스트 끝냈다. 아주 반짝반짝해. 그는 거대한 서버렉을 두드렸다.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교신, 모든 키보드 입력, 심지어 누가 언제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했는지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저기 서울 육군 본부로 날아간다. 삭제? 어림도 없지. 삭제를 시도했다는 기록까지 남으니까. 이것이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박준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이번 훈련에서 오유라 소령이 사용할 지휘 통제 시스템, 저도 볼 수 있습니까? 권한이 없을 텐데. 자네는 대항군이라 아군 통신망 접근 자체가 적군이니까 적군의 통신망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박준희는 껄껄 웃었다. 그 말 한번 시원하네. 적군이니까 알아야 한다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권 대위. 훈련은 규정대로 해야지. 물론입니다. 규정상 감찰관은 모든 교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권한이 있지. 그렇지? 그렇습니다만 제가 감찰관은 쯧쯧. 말이 길어. 그가 쪽지 하나를 나에게 건넸다. 그곳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아이디 GHOST77. PW. 이건 뭡니까? 감찰관용 관찰자 계정이다. 훈련 시스템 전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 하지만 그 어떤 입력이나 수정은 불가능해. 오직 보는 것만 가능하지. 이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은 시스템상 남지 않아. 유령 같은 거지. 박준희는 나에게 눈을 준 것이다. 5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이 궁금해지는 장치입니다. 오유라가 무슨 작전을 짜는지, 누구와 교신하는지, 심지어 지휘소에서 딴짓을 하는지까지 다 볼 수 있다는 말이야. 물론 자네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건 나하고 자네 둘만 알아야겠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나는 그냥 저 잘난 육사 출신들 오유라의 기계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꼴이 우스워서 그런다네. 저들은 저 신형 서버가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 저건 심판대야 심판대. 나는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가보게. 똥개 역할도 바쁘겠구만. 나는 통신실을 나왔다. 이제 나에게는 굶주린 늑대 무리와 적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령의 눈이 생겼다. 그날 밤 나는 내 막사에서 노트북을 켰다. GHOST77 계정으로 훈련 시스템에 접속했다. 오유라의 지휘소 화면이 내 모니터에 그대로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오유라가 최판석과 나눈 메신저 대화창을. 최판석 오소령님. 그 권서현년 대항군 맡기고 아주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꼴 좋습니다. 오유라 냅둬. 흙바닥에서 구르게. 참 최대위. 내일 대항군 쪽에 가서 훈련 계획서 미리 받아와. 뭐라고 둘러대든. 최판석 예. 방어 훈련을 위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 오유라 그래. 걔가 무슨 계획을 짜든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그만이야. 이번 훈련 아주 화려하게 끝내고 군단장님께 제대로 눈도장 찍어야지. 아, 피곤해. 난 내일 좀 늦게 출근할게. 아버지가 사단장님이랑 저녁 먹자고 해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들은 훈련조차도 속임수로 하려 하고 있었다. 좋아. 속임수를 원한다고.
나는 즉시 작전 계획서를 2개 만들기 시작했다. 어안 본부대 정면 기습 작전. 누가 봐도 무모하고 단순하며 멍청한 계획이었다. 비안 보급로 차단 및 통신망 교란 작전. 내 오합 지졸 부대의 기동력을 극대화하고 오유라의 가장 약한 고리인 보급과 통신을 끊어버리는 나의 진짜 계획이었다. 다음 날, 최판석이 거들먹거리며 내 막사로 찾아왔다. 어이 권 대위, 똥개 훈련은 잘 돼가나? 오소령님께서 아군 방어 훈련에 참고해야 하니 대항군 작전 계획서를 내일 모레까지 제출하라고 하시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철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어안 정면 기습 작전이었다. 최판석은 의심 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콧방귀를 뀌며 사라졌다. 어디, 얼마나 멍청한 계획을 짰나 볼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유령이 되었다. 나는 내 모니터를 통해 오유라가 내 어안을 보며 최판석과 낄낄대는 것을 지켜봤다. 오유라 푸하. 이게 뭐야? 정면 기습? 전연 돌았나 봐. 최판석 제가 뭘 했습니까? 멍청한 고안연이라고. 머리는 안 쓰고 몸만 쓴다니까요. 오유라 잘 됐네. 우리는 쟤네가 올 길목에 병력 쫙 깔아놓고 토끼몰이 하듯 잡으면 되겠다. 훈련 첫날에 그냥 끝내버리자고. 그리고 축배를 들자. 그들은 내 가짜 미끼를 완벽하게 물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나의 진짜 계획 비안을 펼쳤다. 김병장, 지금부터 진짜 사냥을 준비한다. 훈련 시작 사흘 전,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육군 본부에서 감찰관이 내려온다. 단순한 훈련 참관이 아니었다. 육군 본부 감찰실. 그 이름만으로도 간부들은 오줌을 지릴 정도였다. 젠장, 왜 하필 우리 부대야? 누가 뭘 찔렀나? 김 상사 저번에 유류 빼돌린 거? 최판석이 불안한 듯이 오유라의 사무실을 찾았다. 나는 유령의 눈으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최판석 오소령님, 괜찮겠습니까? 육군 본부 감찰실입니다. 저번에 오소령님 포병 좌표 실수한 거. 그런 거 들추면. 오유라 최 대위님. 쫄기는. 감찰관이 뭐 별거야? 그 사람도 다 우리 아버지 친구의 후배.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오유라 오히려 잘 됐지. 그 감찰관 앞에서 내가 권서현 그년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내 실력을 증명할 기회야. 오유라는 조금도 겁먹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백이 육군 본부까지 미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다음 날, 감찰관이 도착했다. 대대장이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다. 그런데 감찰관은 대대장실로 가지 않았다. 그는 내 대항군 막사로 이 부대에서 가장 누추한 곳으로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다. 뭐야? 왜 우리한테 와? 김 병장이 당황해서 막사를 치웠다. 막사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날카로운 눈매, 다부진 체격. 나와 같은 대위 계급장이었지만 그가 풍기는 무게감은 달랐다. 그의 전투복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여기 책임자가 누군가? 대위 권서연입니다. 나는 그에게 경례를 붙였다. 그는 면도날이라는 별명답게 막사 구석구석을 날카롭게 훑어봤다. 먼지 하나 없는 소총 거치대, 낡았지만 완벽하게 정비된 통신 장비. 그리고 그는 내 책상 위에 펼쳐진 비안 작전 지도를 보았다. 그의 눈이 빛났다. 대항군 중대장 권서현 대위인가? 그렇습니다. 이거 직접 작성했나? 그가 가리킨 것은 오유라의 본부대가 사용할 보급로와 그들의 통신망 취약점을 붉은 펜으로 분석한 나의 진짜 작전 지도였다. 대항군은 적입니다. 적은 적의 약점을 팝니다.
약점이라. 강민준 대위는 흥미롭다는 듯이 지도를 뜯어봤다. 본부대 통신망. 이렇게 허술했나. 보급로도 너무 길고. 이걸 어떻게 알았지? 본부대에서 공유한 작전 계획서 오유라가 자랑 삼아 모두에게 뿌리노아 부대 편성표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기동 작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급이 끊기면 그 기동은 멈춥니다. 강 대위는 나를 꿰뚫어 보듯이 바라봤다. 권 대위, 넌 지금 이 훈련을 이기려고 작정한 것 같군. 훈련은 실전입니다. 저는 패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강민준 대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내 책상 위에 놓인 너덜너덜해진 육군 규정집을 집어들었다. 이걸 아직도 보나? 모든 답은 규정집에 있습니다. 그는 규정집을 탁 소리나게 덮었다. 오유라 소령. 아니, 본부대 지휘소에도 가봤다. 그곳은 규정집 대신 전공 트로피가 있더군. 그는 막사를 나가려다 멈춰섰다. 5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이 궁금해지는 장치입니다. 권 대위. 네. 훈련은 규정대로 원칙대로 해야지. 안 그런가? 그것은 박준희가 나에게 했던 말과 같았다. 물론입니다. 특히 통신 규정. 그의 눈이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번 훈련부터 신형 서버가 가동된다고 들었다. 모든 교시는 기록되어야 하고 그 기록은 조작되어서는 안 되지. 그는 내 어깨를 툭 쳤다. 본부대에 제출했다는 어안도 봤다. 아주 멍청하더군.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가짜 계획서를 냈다는 것을. 나는 훈련 내내 자네 부대를 따라다닐 생각이다. 이 비안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방해된다고 생각 마라. 난 그저 관찰자일 뿐이니까.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사라졌다. 나는 깨달았다. 육군 본부 감찰실. 그들은 오유라를 띄워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유라를 그리고 어쩌면 그 상부를 잡으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다. 훈련 당일 춘천의 산에 짙은 안개가 깔렸다. 나는 대항군 부대원들과 함께 위장 크림을 바르고 있었다. 오유라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통신망을 타고 울려 퍼졌다. 나는 유령 계정으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전군, 공격 개시, 멍청한 대항군 놈들을 토끼 몰이하듯 소탕한다. 저들이 제출한 어안 루트로 전 병력 집결. 최판석이 아첨했다. 오소령님, 멋지십니다. 벌써 승리가 눈에 보입니다.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향하는 길목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안개 속에 숨어 내 늑대 무리에게 속삭였다. 여기는 조커. 본부대가 사냥을 나갔다. 지금부터 빈집을 털러 간다. 우리의 목표는 오유라의 주력 부대가 아니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밥줄이자 숨통인 보급부대와 통신 차량이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춘천의 새벽 안개는 우리의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었다. 오유라의 주력 부대가 내가 던져준 가짜 미끼어 안을 물고 엉뚱한 산 골짜기로 향하는 사이 나와 나의 조커 부대는 정반대 방향으로 은밀하게 기동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단 하나. 적의 밥줄이었다. 중대장님, 전방 200m. 적 보급 차량 행렬 발견. 선두에서 정찰 중이던 김 병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낮게 울렸다. 나는 가지고 있던 유령 계정지 HOST-77 노트북을 열어 실시간 위성 화면과 대조했다. 본부대 유류 트럭 2대, 탄약 트럭 1대, 식수 및 식량 트럭 1대, 호위 병력 1개 분대, 차량 탑승. 예상대로였다. 오유라는 모든 정예 병력을 토끼 사냥에 쏟아부었고
가장 중요한 보급로의 방어는 소홀히 했다. 그녀에게 보급은 승리 후에 챙겨도 되는 귀찮은 잡무에 불과했을 것이다. 저 새끼들. 아주 소풍 나왔습니다. 담배까지 꼬나물고 있습니다. 김 병장이 혀를 찼다. 나는 내 부대원들을 둘러봤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의 눈빛이 사냥감을 발견한 늑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중대장님, 어떻게 할까요? 계획대로. 1분대 김 병장 조는 전방 도로 차단 및 호위 병력 제압. 2분대는 후방 퇴로 차단. 3분대는 나를 따라 차량을 접수한다. 나는 내 전투복 어깨에 동행 중인 강민준 대위를 돌아봤다. 그는 관찰자로서 한마디 말도 없이 내 작전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무전기에 주파수를 맞췄다. 여기는 조커. 사냥감 확인. 5분 뒤 첫 번째 식사를 시작한다. 조커 확인. 김 병장의 1분대가 산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가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려 도로를 막았다. 끼익. 선두의 유류 트럭이 급정거했다. 호위 병력들이 어리둥절하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공격. 우리는 안개를 뚫고 그들을 덮쳤다. 공포탄 소리가 춘천의 산골짜기를 울렸다. 대항군이다. 대항군이다. 어떻게 여기에? 그들은 오유라의 작전 지도상 우리가 있어야 할 곳보다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나타난 우리를 보고 혼비백산했다. 전투는 싱겁게 끝났다. 10분 만에 모든 호위 병력과 운전병이 전사 판정을 받았다. 강민준 대위는 자신의 팔에 찬 심판관 시계로 상황을 기록했다. 대항군 본부대 보급 중대 완파. 본부대 유류 및 탄약 자산 70% 손실. 훈련 상황 종료. 김 병장이 유류 트럭 위에 올라가 포효했다. 중대장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 새끼들 이제 깡통입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유령 계정으로 오유라의 지휘소를 들여다봤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최판석과 커피를 마시며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최판석 하. 오소령님. 권서현 그년 지금쯤 우리 매복에 걸려서 울고 있을 겁니다. 오유라 꼴 좋지. 어디서 감히. 그때였다. 지휘소의 통신병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소령님. 방금 무전이. 뭐야, 호들갑 떨지 말고 말해. 보급 중대가 전멸했다고 합니다. 유류랑 탄약. 전부 대항군에게 넘어갔다고. 오유라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항군은 지금 5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장이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작전 지도를 미친 듯이 확대했다. 그녀가 보낸 주력 부대의 위치와 방금 교전이 일어난 보급로의 위치. 오유라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쫓고 있던 건 뭐야? 최판석 소령님. 그럼 권서현이 제출한 어안은 가짜였단 말입니까? 오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오유라 에이. 미친. 고아년이. 감히 날 속여. 그녀는 통신병의 멱살을 잡았다. 오유라 당장 주력 부대 돌려. 회군시켜. 그리고 통신 중계 차량. 당장 이쪽 골짜기로 이동시켜서 통신망 다시 확보해. 전현 위치 찾아내. 당장. 그녀는 가장 최악의 수를 두었다. 주력 부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유류 없이는 돌아오는 데만 반나절이 걸릴 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귀이자 이빈 통신 중계 차량을 본대와 분리시켜 단독으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했다. 나는 그 명령을 실시간으로 엿듣고 있었다.
나는 내 비안 작전 지도의 두 번째 목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김병장. 예. 방금. 뇌가 제 발로 두개골을 열고 걸어 나오겠다고 한다. 예. 네. 말입니까? 그래. 적의 통신 중계 차량. 우리의 두 번째 사냥감이다. 저것만 잡으면 오유라는 완벽한 장님의 벙어리가 된다. 나는 강민준 대위를 바라봤다. 그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권 대위. 자네. 정말 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군. 나는 대답 대신 늑대 무리에게 다음 사냥을 명령했다. 오유라의 명령을 받은 통신 중계 차량은 자신이 사지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좁은 산악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중대장님. 저놈들. 호위 병력도 없이 달랑 두 놈입니다. 통신병 둘이답니다. 김 병장이 어이없다는 듯이 보고했다. 오유라는 단 1분이 급해서 호위 병력을 붙일 시간조차 주지 않은 것이다. 마가. 이번에는 전투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도로 한복판에 나타나 손을 들었다. 통신 차량이 급정거했다. 어리바리한 통신병 2명이 창문을 내렸다. 무슨 일입니까? 우린 지금. 김 병장이 그들의 머리에 모의 총열을 겨눴다. 내려. 안 내리면 전사 판정이다. 10초 만에 우리는 춘천 일대의 모든 교신을 관장하는 신형 서버가 탑재된 통신 중계 차량을 손에 넣었다. 나는 차량에 올라탔다. 그리고 유령 계정이 아닌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제 나는 관찰자가 아니라 이 훈련의 신이 되었다. 권 대위. 뭘 하려는 건가? 강민준 대위가 내 어깨를 잡았다. 잠시만. 지켜보시죠. 지금부터 오유라 소령님의 진짜 실력을 감상할 시간입니다. 나는 시스템에 접속한 채 오유라가 사용하는 주 통신망 채널을 닫아버렸다. 연결이 끊겼습니다. 그 순간 오유라의 지휘소 모니터내가 엿보던가 파랗게 변했다. 오유라 뭐야? 왜 또 이래? 통신병 소. 소령님, 방금 통신 중계 차량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최판석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출발했잖아. 통신병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레이더에서. 이제 그들은 유일한 장거리 통신 수단을 잃었다. 남은 것은 단거리 무전기뿐. 그것은 이 험한 춘천 산악 지형에서는 옆 중대와도 교신이 될까 말까 한 먹통 장비였다. 나는 내 노트북으로 그들의 단거리 무전망 주파수를 잡았다. 이제 그들의 모든 날 것의 목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칙. 야. 들려. 칙. 주력 부대. 응답하라. 젠장. 오유라가 직접 무전기를 잡고 소리치고 있었다. 권서현. 그게 같은 년. 그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무전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꽝. 최판석이 그녀의 눈치를 보며 다가왔다. 오소령님. 진정하십시오. 일단 후퇴를. 주력 부대가 유류도 없는데. 고립되면. 후퇴. 오유라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지금 나더러 후퇴하라고. 저 고아년한테 이 훈련을 망쳤다고. 그녀가 최판석의 멱살을 잡았다. 내가 전연 작전 계획서 보고 멍청하다고 했잖아. 내가 완벽하다고 했잖아. 이 무능한 새끼야. 5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이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울렸다. 강민준 대위와 나의 눈이 마주쳤다. 오유라가 최판석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최판석 소령님. 오유라 닥쳐.
이 쓸모없는 새끼.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군 생활이. 오유라 다 필요 없어. 당장 위성 전화기 가져와. 최판석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최판석 예. 위성 전화기 말입니까? 그건 훈련 규정 위반. 내가 책임져. 당장 가져오지 못해. 나는 강민준 대위를 바라봤다. 규정 위반입니다. 강 대위는 자신의 녹음기를 켰다. 계속하지. 오유라가 위성 전화기를 집어들고 번호를 눌렀다. 훈련 시스템이 아닌 실제 외부 민간 통신망이었다. 오유라. 아빠. 나 유라야. 오유라. 아니. 훈련 중인데. 훈련이 엉망이 됐어. 오유라 그 권서현이라고. 백도 없는 고아년. 그년이 내 훈련을 다 망쳐놨어. 아빠. 당장 군단장님한테 전화해. 박충식 아저씨한테.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박충식. 오유라 응. 그 아저씨가 이번 훈련 군단장이잖아. 당장 이 훈련 중단시키라고 해. 그리고 저 권서현 년. 저거 당장 징계 때리라고 해. 불복종이라고. 응. 알았어. 빨리. 그녀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강민준 대위를 바라봤다. 박충식 군단장. 강민준 대위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붉은 펜의 주인이 군단장이었군. 우리는 괴물의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잡아낸 것이다. 오유라가 전화를 끊고 불과 10분 뒤 훈련에 참가한 모든 부대의 통신망으로 비상방송이 울려 퍼졌다. 전군. 여기는 훈련 통제본부. 금일 훈련은 기상 악화 및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 발생으로 인하여 이 시간부로 전면 중단한다. 반복한다. 훈련은 중단한다. 모든 부대는 즉시 주둔지로 복귀. 각 부대 지휘관은 명일 09시 900 대강당에서 열리는 사후 검토회의 AR에 전원 참석하라. 의상. 김 병장이 어이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기상 악화?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외부 변수.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중대장님? 다른 병사가 흥분해서 말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아니, 그 외부 변수는 오유라의 아버지가 건 전화다. 강민준 대위가 내게 다가왔다. 권 대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단장이 직접 훈련을 중단시켰어. 이건 사고를 덮겠다는 뜻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야. 우리에겐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신형 서버에도 모든 기록이. 그들은 그 기록을 편집하려 들 거다. 강 대위는 턱을 문질렀다. 내일 열릴 사후 검토회의 AR. 그건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닐 거야. 그건 마녀 사냥의 무대가 될 거다. 마녀 사냥. 이라니요. 군단장은 자신의 치부 오유라 비호를 덮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해. 훈련을 망친 희생양. 바로 독단적인 행동으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상부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대항군 중대장. 바로 자네야, 권 대위. 그들은 나를 범인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내가 제출한 어안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비안을 실행해 훈련 전체를 망가뜨렸다고. 오유라가 지휘를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되면 오유라의 폭행과 욕설, 심지어 위성 전화 사용까지 전부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온 경미한 실수로 묻힐 것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증거를 잡았는데. 괴물의 몸통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5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이 궁금해지는 장치입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려 나왔다. 강민준 대위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방법은 하나다. 그들이 우리를 마녀 사냥하려 한다면 그 무대 자체를 우리가 뒤집어 엎는 수밖에. 어떻게 말입니까? 거긴 군단장의 무대입니다. 아니, 강 대위가 싸늘하게 웃었다. 거긴 증거가 말하는 무대다. 그는 내 어깨를 잡았다. 권 대위, 자네가 오늘 한 일은 완벽했어. 자네는 군인으로서 이겼다. 이제 내일은 감찰관인 내가 뛸 차례다. 하지만 군단장입니다. 강 대위님 혼자서. 혼자? 그는 웃었다. 왜 혼자라고 생각하지? 이 모든 기록, 오유라의 비명, 최판석의 뺨 맞는 소리, 그리고 군단장의 이름을 부른 그 위성 전화 기록까지. 이 신형 서버가 어디로 전송한다고 했지? 육군본부. 그래, 육군본부. 감찰실. 내 직속 상관 책상 위로. 강민준 대위는 단순한 면도날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 군단장을 잡기 위해 혹은 더 큰 무언가를 잡기 위해 내려온 사냥개였다. 내일 사후 검토 AAR가 열린다. 강 대위는 통신 중계 차량에서 내렸다. 권 대위, 자네는 내일 아무것도 하지 마. 그저 피해자로 앉아 있어. 고한현이라고 불린 억울한 피해자. 그리고 내가 신호를 주거든. 자네가 어떻게 이겼는지 자네의 그 비안을 담담하게 모두에게 보고해. 알겠습니다. 내일은 아주 긴 하루가 될 거다. 나는 부대로 복귀하는 트럭에 앉아 춘천의 노을을 바라봤다. 박충식 군단장. 나는 그 이름을 곱씹었다. 내가 그날 밤 대대장실에서 봤던 붉은 펜. 그 펜의 주인을 마침내 찾아냈다. 내일 그 대강당은 누군가의 공개 처형장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오전 9시 춘천 비호부대 대강당은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기운이 감돌았다. 평소 훈련이 끝나면 왁자지껄했을 장교들이 오늘은 마치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나는 내 대항군 부대원들과 함께 강당 맨 앞줄, 피고인석처럼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우리가 패잔병이 아닌 승전 부대임에도 사람들은 우리를 마치 죄인처럼 힐끔거렸다. 중대장님, 분위기가 왜 이럽니까? 꼭 우리가 죽을 죄 지은 놈들 같습니다. 김 병장이 빳빳하게 다린 전투복 차림으로 내게 속삭였다. 긴장할 것 없다, 김 병장.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 나는 그를 안심시켰지만 내 손바닥에도 축축한 땀이 배어나왔다. 강당 두 번째 줄에는 오유라 소령과 최판석 대위가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공포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유라는 오히려 당당해 보였다. 누군가에게 걱정 말라는 확답이라도 받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넌 이제 죽었다는 듯한 경멸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군단장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을 준비. 오전 9시 정각. 군단장님 입장하십니다. 우렁찬 호령과 함께 강당의 모든 군인이 기립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별 3개의 계급장이 번쩍이며 붉은 펜의 주인 박충식 군단장이 들어섰다. 그는 위풍당당했다. 그리고 극도로 분노해 있었다. 그는 어젯밤 오유라의 아버지에게서 모든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자신의 치부가 저 고한현 하나 때문에 드러날 뻔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 앉아라.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어제
우리 군단 창설 이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불사조 타격 훈련은 전면 실패했다. 간부들이 술렁였다. 실패?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은 군단장의 시선이 독사처럼 나를 향해 날아와 박혔다. 훈련 규정을 무시하고 상부의 지휘 체계를 유린하며 멋대로 적전분란을 일으킨 대항군 중대장의 명백한 항명 때문이다. 항명.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단어였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전연이었어. 감히 군단장님 훈련을 망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강민준 대위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마녀 사냥이었다. 군단장이 손짓했다. 오유라 소령. 단상으로 올라와서 어제 자네가 겪은 상황을, 저 오만한 대항군 중대장의 만행을 똑똑히 보고하도록. 오유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다.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충성. 소령 오유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어떻게든 훈련을 성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권서현 대위는 처음부터 훈련을 방해할 작정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짜 작전 계획서 알을 제출하고 실제로는 아군의 가장 취약한 보급로를 기습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테러였습니다. 그 결과 아군의 보급은 끊기고 통신망은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지휘 체계를 복구하려 했지만 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녀는 최판석을 바라봤다. 제가 잠시 이성을 잃고 최 대위에게 실수를 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원인은 저 권서현 대위가 제공했습니다. 최 판석이 벌떡 일어나 거들었다. 맞습니다, 군단장님. 권 대위는 승진에 누락된 것에 앙심을 품고 오 소령님께 사적인 복수를 한 것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훈련 전체를 망가뜨렸습니다. 전혀는, 아니, 권 대위는 군인도 아닙니다. 완벽한 각본이었다. 모든 죄는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오유라의 폭행과 욕설은 스트레스로 인한 실수로 둔갑했다. 군단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 파악 끝났다. 그는 나를 지목했다. 권서현 대위. 단상으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백 개의 눈이 나를 찔렀다. 권 대위. 자네는 지금이라도 자네의 죄를 인정하고 군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사죄할 용의가 있나?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나는 군단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내가 감히 내게 덤벼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5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이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군단장의 눈이 커졌다. 저는 훈련 규정대로 싸웠습니다. 저는 적의 역할을 맡았고 적의 입장에서 적의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오유라 소령이 저의 작전을 예측하지 못하고 보급로와 통신망을 허술하게 관리한 것이 패배의 원인입니다. 에이. 오유라가 소리쳤다. 전연이. 아직도 반성을. 군단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반성도 없는 년이군. 좋다. 규정대로 싸웠다고. 감히 내 앞에서 규정을 들먹여?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렇다면 훈련 중 지휘관의 허가 없이 위성 전화를 사용한 오유라 소령은 어떻게 처벌해야 하지? 응? 강당이 다시 술렁였다. 군단장이 갑자기 오유라를 공격했다. 오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군단장님? 그건 제가 어디서 아비에게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군. 훈련 중에 위성 전화로 사적인 통화를 해?
군기를 누가 이따위로. 군단장이 말을 바꾸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는 나를 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이다. 만약 나를 항명으로 엮으면 나 역시 오유라의 위성 전화 사용을 물고 늘어질 것이고 진흙탕 싸움이 되면 결국 그 전화의 내용 박충식 아저씨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나를 칠 수 없으니 차라리 꼬리 오유라를 자르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것이다. 오유라 소령. 자네는 이번 훈련 실패의 책임을 지고 보직 해임과 동시에 중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군단장님, 아저씨, 에이, 이러실 수 없습니다. 오유라가 절규했다. 최판석 대위, 뭐해? 전혀 끌어내지 않고. 군단장은 그렇게 모든 것을 오유라 개인의 일탈로 덮으려 했다. 나는 복수했다. 오유라와 최판석은 끝났다. 하지만 붉은 패는, 상부 지시는, 이 부패한 몸통은 이렇게 살아남는단 말인가. 그때였다. 강당 뒷문이 열리며 나와 눈이 마주쳤던 면도날 강민준 대위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육군 본부 헌병 2명이 서 있었다. 잠깐. 강 대위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군단장님, 사후 검토가 아주 흥미진진하군요. 군단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강 대위, 자네가 왜?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강 대위는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왔다. 그는 군단장 옆에 서서 마이크를 빼앗다시피 잡았다. 꼬리 자르기 오유라 처벌은 잘 받습니다, 군단장님. 하지만 저희는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지금부터 진짜 불사조 타격 훈련의 사후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강당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군단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 대위,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여긴 내 관할 구역이야. 이제 아닙니다. 강민준 대위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내가 그날 밤 대대장실에서 몰래 봤던 바로 그 소령 진급 심사 서류였다. 권서현 대위 총점 98.5, 오유라 대위 총점 75.0. 강당의 모든 장교가 숨을 죽였다. 점수 차이는 명백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점수가 저렇게 차이 나는데. 왜 오유라가? 군단장이 소리쳤다. 저건 위조된 문서야. 당장 저걸 끄지 못해. 위조라고요? 강 대위는 다음 장을 넘겼다. 스크린 가득 한 줄의 문장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상부 지시. 오유라 대위 내정. 그리고 그 아래에 휘갈겨 쓴 박충식이라는 서명. 이것도 위조입니까, 군단장님? 육군 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강 대위가 다음 스크린에 필적 감정 보고서 동일인 일치를 띄웠다. 군단장은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단상 위에 물컵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컵을 쳐서 떨어뜨렸다. 쨍그랑. 컵이 깨지는 소리가 대강당을 울렸다. 강민준 대위는 그를 몰아붙였다. 군단장 박충식, 당신은 사사로운 인연 오유라 아버지의 눈이 멀어 유능한 군인의 앞길을 막고 그 자리에 무능한 장교를 앉혔다. 그리고 강 대위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제 오유라가 위성 전화로 절규하던 바로 그 녹음 파일이었다. 아빠, 당장 군단장님한테 전화해. 박충식 아저씨한테. 이게 바로 당신이 고안현이라고 모욕당하도록 방치한 권서현 대위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당신들의 부패의 증거다.
강 대위는 나를 바라봤다. 권 대위. 단상으로. 나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강 대위는 나를 장교들 앞에 세웠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백을 이야기할 때 권서현 대위는 실력을 연마했다. 당신들이 줄을 설 때 권 대위는 규정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강 대위는 스크린에 마지막 파일을 띄웠다. 그것은 단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별 4개가 빛나는 정복을 입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권무진 대장. 나의 아버지. 강당의 모든 장교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설 뻔했다. 군단장은 그 사진을 보고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고한연이라고 짓밟았던 저 여자가, 자신이 붉은 펜으로 떨어뜨렸던 저 여자가 자신이 모시는 상사의 딸이었다는 것을. 내가 참모총장님의 따님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가 진급 조작이 아니라 줄을 잘못 건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나는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당신은 참모총장의 딸을 건드려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강당의 모든 장교를 둘러보며 말했다. 당신은 백 없는 고아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 육군 대위 권서현의 노력을 짓밟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나의 실력으로, 그리고 나를 믿어준 동료들 박준희, 강 대위, 그리고 나의 대항군 부대원들과 함께 당신의 부패를 증명했을 뿐입니다. 강민준 대위가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군단장 박충식을 직권 남용 및 인사비리 혐의로 체포한다. 헌병들이 군단장의 어깨에서 별 3개의 계급장을 떼어냈다. 오유라와 최판성 역시 절망에 빠진 얼굴로 함께 끌려나갔다. 길고 길었던 춘천에서의 전쟁이 끝났다. 1년 뒤 서울 육군본부. 나는 소령 권서현이 되어 있었다. 춘천에서의 일이 마무리된 후 나는 정당하게 내 계급장을 되찾았다. 그리고 강민준 대위. 아니, 지금은 나의 직속 상관이 된 강민준 소령과 함께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가장 골치 아픈 곳 인사공정화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박충식 같은 붉은 펜이 다시는 등장할 수 없도록 모든 진급 심사를 이름과 출신 배경을 가리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실적 기반의 데이터 평가로 바꾸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권소령. 오늘 첫 결과 나오는 날인 거 알지? 강소령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부 중앙 로비에 새로 설치된 전자 게시판을 바라봤다. 신규 진급자 명단이 떴다. 수많은 장교가 게시판으로 몰려들었다. 그때 저편에서 한 젊은 대위가 명단을 확인하고는 제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구가 그녀를 부축했다. 왜 그래? 떨어진 거야? 아니야. 나 진급했어. 정말이야? 세상에. 축하해. 믿을 수가 없어. 나 백도 없고 아무 줄도 없는데. 정말 내 실력만 보고. 나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다. 저 여대 위의 눈물.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끔찍한 전쟁을 치른 이유였다. 백이 있든 없든 고하든 아니든 노력한 사람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세상.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인형이 지나갔다. 육군 참모총장 권무진 대장. 나의 아버지. 그는 수많은 장교의 경례를 받으며 지나가다가 잠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아버지는 나에게 경례를 받으시고는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다는 눈빛으로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의 복수는 끝났고 나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 시작이었다.